국어, 영어, 수학의 공통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동영상에서는 이 셋이 모두 언어다. 응? 예, 수학도 언어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언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에 가깝다. 공부가 아닌 체득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왜 체득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줬고 이제는 다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다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좋아하는 책 읽으라고 합니다. 재밌는 책 읽으라고 그래요. 재밌는 책 읽어! 재밌는 책 읽어! 네가 좋아하는 책 읽어! 그렇게 얘기해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청소년 권장도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냐면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좋은 책을 읽으라 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뭐 유튜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아예 글을 안 읽어요. 진짜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진짜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야,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래? 그러면 뭐 대답을 못해.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됐어? 뭐 대답을 못해요. 오죽하면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워낙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저는 그냥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책을 읽어. 네가 좋아하는 책 읽어. 네가 재밌어 하는 책 읽어.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책 읽고 삼국지를 좋아하면 삼국지를 읽고 2차 세계대전이 좋으면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야설이 좋으면 야설을 읽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라. 다만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으로 글을 읽지 말고 종이로 출판된 책을 읽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험을 종이로 본다. 우리는 종이를 넘기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 종이를 넘겨서 보는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 스크롤해서 읽는 그거는 시험 보는 거랑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을 읽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은 일단 출판하면 내용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수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요. 하지만 화면으로 나오는 거는 나중에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수를 비교적 좀 덜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검수가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읽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을 제가 읽으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때는 이제 워낙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뭐 PDF 파일을 읽든 그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중고등학교 공부는 종이로 출판된 형태의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제가 비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굶었어. 일주일을 굶으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냐? 아무거나 먹어야지. 나는 베지테리언이니까 나는 채식만 먹을 거야. 뭐 그래요? 아니잖아. 그냥 아무거나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구 나한테 따지려나? 일주일 굶으면 이렇게 아무거나 먹으면 탈난다. 누구 또 이렇게 나한테 따지려나? 아무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 몸에 좋은 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먹었으면 몸에 좋은 걸 따질 때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몸에 좋은 걸 따질 때가 아니야. 그냥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야 돼. 그냥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대략 이 정도 두꺼운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정도 두꺼운 책이에요. 대략 630페이지예요. 대략 630페이지. 저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이틀 만에 읽었어요. 이틀 만에 읽었는데,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저자가 책을 잘 지었는지 번역한 사람이 책을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읽는데 막 엄청 빠져드는 거야. 와,
책이 이렇게 재밌다니 뭐 엄청 빠져들면서 읽었어요. 책을 읽는데. 엄청 빠져들면서 읽고 막 읽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 뭐야?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고 잤어요.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역시 막 책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하니까 점심 먹고 출근을 해요. 점심 먹고 또 책을 읽고, 출근하기 전까지 책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출근해서 학원에서 막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야, 다음 내용은 뭘까? 막,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또 이제 또 책을 펼쳐가지고 막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이틀 만에. 자,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제가 600페이지가 넘는 63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두꺼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제가 이틀 만에 읽은 이유가 뭐예요? 이틀 만에 읽게 된 원동력이 뭐예요?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읽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고전 명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비딕 읽어보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읽어보고, 레미제라블 읽어보고, 뭐 이런 책들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봤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한 17페이지인가 읽는데, 완전 도저히 못 읽는 거야.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해야 하나? 작가의 세계관하고 나의 세계관이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읽다가 포기했어. 내가 그 한 17페이지까지 읽다가, 와, 내가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싶어서 난 이걸 포기를 했어. 어떤 사람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정말 재밌게 읽었겠지만 나는 진짜 그거 읽다가 포기했어요. 나는 안 맞더라고. 나는 그게 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읽는 걸 포기한 책이에요. 난 아직까지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지 않았어요. 물론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나는 읽지 않았어. 자, 강조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게 내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어서 내가 읽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읽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책이 읽는 실력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데, 책을 읽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니까, 성인 중에서도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자기가 쉬운 책부터 읽기를 권해요. 자기가 재밌어하는 책. 뭐든 상관없으니까, 분야는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쉬운 책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이 지식을 굉장히 싸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권력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한글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을 배포한 거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한글을 만들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걸 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권력을 나눠준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한자를 읽을 수 있었던 신하들, 기득권층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력을 일반 백성들이,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권력을 나눠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고 일반 시민들이 똑똑해지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 잘했다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잘못했고 윤석열의 계엄을 막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권력을 얻으려면, 이건 정치적인 권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얻으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 유튜브로, 제가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모순된 말이긴 한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것과 책을 읽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약간 다른 얘기로,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짜리 한 달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쳐요. 그러면 한 달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 갔다 오면 본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와, 저 에펠탑 진짜 보니까 뭐 어떻더라. 콜로세움 직접 가봤더니 어떻더라.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궁전이었는데 궁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무슨 궁전 가봤더니, 베르사유 궁전 가봤더니 뭐 좋더라. 뭐 이런 것에 대해 할 말이 있겠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2만 원짜리 사피엔스 책 한 권을 보잖아요. 그럼 할 말이 더 많아요. 2만 원짜리 사피엔스 책 한 권 보고 할 말이 더 많아요. 1,000만 원을 태우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서 보고 얻은 것보다 2만 원짜리 사피엔스 책 한 권 보고 2만 원짜리 사피엔스 책을 이틀 동안 읽고 보고 얻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굉장히 지식을 싸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싸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매체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이 우리가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동영상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여기 있을 겁니다.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점입니다.